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적 시장 종료, 이적 시장 중간 점검 맨체스터 시티 시간입니다. 시티 역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빠르게 움직인 팀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셜로 들어온 선수 첫 번째 티자니 레인더러스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AC 밀란이고요. 이적료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5,50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 889억 정도 되고요. 이적 시장 물가 그리고 레인더러스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또 AC 밀란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시티가 잘 데려왔다. 합리적인 걸 넘어서 저렴한 느낌까지 들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더러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2선, 3선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 활약을 했고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로드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앞쪽에서 로드리가 없을 때는 로드리 자리까지 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티가 이번 시즌 영입한 카드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케빈 더브라이너의 스타일보다는 균도안에 조금 더 가까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원의 기동력, 축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레인더러스가 시즌 중에 어떻게 활약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피셜 두 번째입니다. 라얀 아이트 누리입니다. 울버햄튼에서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3,680만 유로, 우리 돈 595억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지션이 바로 우풀백이죠. 그런데 우풀백보다 먼저 좌풀백의 영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의 영입으로 그바르디올을 센터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풀백을 영입했을 때는 또 그바르디올을 좌풀백에 쓸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그바르디올 디아스 체제로 중앙 센터백을 구성하면서 차라리 왼풀백을 사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바르디올 디아스 이렇게 두 명의 센터백이 보여준 안정감이 또 좋으니까요. 그리고 누리가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으로는 또 맨체스터 시티가 상대 수비를 눌러놓고 플레이할 때 그 밀집 수비를 파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입입니다.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 다음은 라이안 체르키입니다. 체르키의 직전 소속팀은 올림피크 리옹이고요. 이적료는 3,650만 유로, 우리 돈 591억이고요. 필포든과 경쟁할 수 있는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왼발이 아니라 양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르키가 상당히 높은 고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르키만 할 수 있는 플레이. 여기서 이 각을 봐? 여기서 이런 패스를 줘? 이런 느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도 저점이겠죠. 못하는 날에 기복이 좀 적은 느낌이 들어야 하고 또 항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또 시티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맨시티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세대 교체가 필요했었잖아요. 지난 시즌 맨시티의 2선에서 이 선수가 완전히 미들맨이다 라고 느낄 선수가 없을 만큼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레인더러스, 체르키 이런 선수들 빠르게 데려오면서 그 부분들을 잘 메꿔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뜬 따끈따끈한 이적 소식, 스벨의 니판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로센보르그 BK라는 노르웨이 리그의 팀이고요. 이적료는 1,500만 유로, 우리 돈 242억입니다. 양발을 잘 쓰는 노르웨이 최고의 재능 중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완벽한 10번이라기보다는 10번과 8번 사이 정도로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에 이제 06년생 에체베리가 있잖아요. 이 에체베리와 같은 06년생이라 비교가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에체베리는 1월생, 리파는 12월생이기 때문에 나이는 실질적으로 한 살 차이 정도 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동나이대라서 이 성장세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임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시즌 한번 참가해보고 또 그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베티넬리라는 골키퍼를 또 영입했어요. 직전 소속팀은 첼시였고요. 이적료는 240만 유로, 우리 돈 38억입니다. 스코 카슨이라는 나이 많은 서드키퍼가 나가고 서드 골키퍼로 생각하고 영입한 것 같습니다. 오피셜 아웃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얀 쿠토입니다.
쿠토는 도르트문트로 이적했고요. 이적료는 2천만 유로, 우리 돈 323억입니다. 오른쪽 풀백이고 시티에서 쿠토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쿠토가 맨시티 소속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임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즌에도 도르트문트 임대를 갔다가 이번에 오피셜로 도르트문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티가 찾고 있었던 오른쪽 풀백 포지션인데 결국엔 이별하게 됐고요. 그 다음은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사실 시티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폴리로 이적을 했고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적료는 없습니다. 명실상부 맨체스터 시티 레전드라고 볼 수 있겠고,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우승을 차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선수입니다.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 2선에서 약점을 보여주다 보니까 공격하다가 수비 전환할 때 수비 전환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강팀들한테 덜미를 잡히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 레벨을 보충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더브라이너 역시 나이가 있고 에너지가 좀 떨어졌고 또 실제 실력도 전성기 때보다는 많이 내려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배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주급을 받았었잖아요. 홀란드가 재계약하기 이전까지는 덕배가 1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높은 주급도 고려 조건이 되었겠죠. 덕배가 맨시티 남기 위해서 주급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그렇게 팍 깎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재계약을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가 맨체스터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하늘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카일 워커입니다. 카일 워커는 벌리로 이적했고요. 이적료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577만 유로입니다. 이제 유로로 바꿨을 땐 이 정도고 파운드로 따지면 한 500만 파운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 93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커는 AC 밀란 임대 갔다가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리로 간 거죠. 꽤 많아진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떨어진 퍼포먼스 때문에 더 이상 맨체스터 시티에서 남아있기는 좀 어려운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티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하는 선수 중 한 명을 잘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스콧 카슨이라는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스콧 카슨은 정해진 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보강이 필요한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라이트백입니다. 아직까지도 시티는 전형적인 우풀백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의 매물이 마땅치 않고 또 아인누리 영입한 그런 연쇄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누리라는 공격적인 좌풀백이 있으면 또 반대쪽에서는 수비 밸런스를 챙기려고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센터백들로 변형 3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테우스 누네스가 지난 시즌 그래도 라이트백에서 점점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테우스 누네스, 후사노프, 아칸지 이런 선수들로 한 시즌을 버텨보는 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백 물론 보강하면 좋지만 누리가 영입되고 나서는 조금 느낌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보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데르송, 오르테가 둘 다 나이 많고요. 불안합니다. 시티가 우승할 때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준급 골키퍼, 맨시티 보드진들도 충분히 고려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방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적 시장 총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 시장 한 85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즌 맨시티 영입의 성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잘 데려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보강 포인트와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입이라는 게 팀에 없는 걸 가져다 주거나 부족한 걸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티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고 있다.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 2선 라인을 먼저 잘 보강을 하고 있고 겨울 이적 시장까지 쭉 생각해 봤을 때는
연속성 있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풀백 골키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중에는 저는 이제 골키퍼가 중요도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영입이 또 맨시티 이적 시장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85점이라고 하면 15점을 빼놨는데 그 15점은 골키퍼와 정리해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선수 그릴리시, 스톤스, 필립스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을 정리하는 거 이것도 점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또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시티는 여러 과제들을 완수하고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